부모님이 70대 이상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60대, 70대이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은 단 30%입니다. 나머지 70%는 75세에서 80세 사이에 갑작스럽게 쓰러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 운동을 하고 시장을 보고 손주들과 놀아주던 분들이 단 하루 만에 병원 침대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매일 병원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정민수 박사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노인내과 과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3,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 78세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걷기도 힘들어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만 계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하던 4가지의 행동이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그 4가지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3개월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시장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시고 심지어 손녀 결혼식에서 축가도 부르셨습니다. 지금 82세가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 팔팔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법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놓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번째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것이 가장 빠르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0세 전에 쓰러지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된 습관. 그 첫 번째는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제가 진료한 80세 이전에 쓰러진 환자의 89%가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 모두가 자신은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다고요? 큰일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고장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몸은 이미 비상사태인 겁니다. 실제로 체내 수분이 단 2%만 부족해도 심장마비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5% 부족하면 뇌졸중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업을 하시던 최 사장님, 76세였습니다. 매일 골프도 치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겨우 살려냈지만 왼쪽 몸을 전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이 마치 케첩처럼 끈적해져 있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 사장님이 복용하던 약들이었습니다. 혈압약 2종류, 당뇨약 1종류, 그리고 이뇨제까지. 이 약들이 매일 몸속 수분을 훔쳐가고 있었는데 정작 물은 하루에 커피잔으로 2~3잔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이뇨제 드시는 분들. 이런 약들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물을 안 마시면 그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더 무서운 건 탈수가 치매를 부른다는 겁니다. 뇌의 85%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쪼그라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실제로 만성 탈수 상태인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2.4배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불편해요. 밤에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안 마십니다. 이건 마치 숨쉬기 불편하다고 숨을 안 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탈수 상태인지 확인하는 3초 테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손등의 피부를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아당겨 보세요. 정상이라면 1초 안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2초 이상 걸린다면 이미 탈수입니다. 둘째, 거울로 혀를 보세요. 촉촉하고 분홍빛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얗게 막이 끼거나 갈라져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아침 첫 소변 색깔을 보세요. 맑은 레몬색이어야 합니다. 진한 오렌지색이나 갈색이면 당장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심장과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정답은 4에서 2에서 1 법칙입니다. 하루 4번, 한 번에 200ml씩 1시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끊긴 상태니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새벽 심장마비의 43%가 탈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 30분 전, 세 번째는 오후 3시, 마지막은 저녁 7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커피, 녹차, 홍차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습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순수한 물만이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3배 빠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환자 중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겪은 분이 많습니다. 82세 김할머니는 매일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는데 4에서 2에서 1 법칙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20년 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79세 이 할아버지는 변비약을 10년간 먹었는데 물 마시기 시작한 후 약을 끊었습니다. 물은 공짜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로 수명이 10년은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학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는 매년 근육의 1.5%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15%, 20년이면 30%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매일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죠? 만보 걷기, 아침 산책, 공원 한 바퀴.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죄송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전혀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걷기만 하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정 교수님, 75세, 전직 체육 교사셨습니다. 매일 2만 보씩 걸었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하체 근육량이 30대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단순히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을 펌프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당뇨병 위험이 3배, 치매 위험이 2.5배, 낙상 위험은 무려 5배가 증가합니다. 특히 위험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사망률이 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cm가 줄면 사망률이 70%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70세가 되면 허벅지 둘레가 평균 15cm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관절을 다치고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노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력 운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번, 익숙해지면 10번, 최대 20번까지.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3개월 한 환자들의 허벅지 둘레가
평균 2.5cm 늘었습니다. 둘째,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이건 상체 근육을 만듭니다. 팔, 어깨, 가슴, 등 근육이 동시에 단련됩니다. 하루 10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건 종아리 근육을 만듭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기를 20번씩 3세트.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10포인트는 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월수금, 화목토, 아무 때나 3번. 단, 한 번 할 때는 3가지 운동을 모두 해야 합니다.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르친 환자 중에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81세 한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7세 김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사라져서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83세 박 할아버지는 골프 비거리가 30야드나 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85세 최 할머니입니다. 휠체어에서 3년을 보냈는데 이 운동을 6개월 한 후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손녀 결혼식장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100세에도 가능합니다. 단, 시작이 빠를수록 효과는 더 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근육이 또 줄어들 테니까요. 세 번째는 제가 합법적 영양소,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약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70대 노인의 평균 복용 약물 개수는 5.3개입니다. 80대는 7.8개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병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몸에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던 윤 사장님, 78세였습니다. 사업도 성공하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를 의심했습니다. 뇌 MRI도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약 3종, 당뇨약 2종, 고지혈증약 1종, 위장약 2종, 총 8가지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B12가 정상치의 10분의 1, 마그네슘은 절반, 코엔자임 Q10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약들이 이 영양소들을 다 훔쳐간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 특히 이뇨제 계열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하루에 30%씩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불면증, 우울증, 심장 부정맥이 생깁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연간 수천 명입니다. 당뇨약, 특히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를 파괴합니다. 5년 이상 복용하면 B12가 거의 고갈됩니다. B12가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립니다. 치매로 오인받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은 코엔자임 Q10을 90%까지 감소시킵니다. 코Q10은 심장의 연료입니다. 이게 없으면 심장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먹는 사람들이 자꾸 피곤하다고 하는 겁니다. 위장약, PPI 계열은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1년 이상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그럼 약을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약을 끊으면 더 큰 위험이 옵니다. 대신 빼앗긴 영양소를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음식과 보충제로요. 첫째, 마그네슘 보충법입니다. 아몬드 열알, 바나나 1개, 시금치 1줌. 이것만 매일 먹어도 마그네슘이 채워집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하루 400mg 복용하세요. 둘째, 비타민 B12 보충법입니다. 계란 2개, 우유 1잔, 김 1장. 특히 김에는 B12가 육류보다 많습니다. 당뇨약을 드신다면
B12 보충제 1000마이크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세요. 셋째, 코큐텐 보충법입니다.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땅콩, 스타틴을 복용한다면 코큐텐 100mg을 매일 복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윤 사장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단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말이 또렷해지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영양소 결핍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건강보조식품을 무작정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영양소를 빼앗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만 보충하라는 겁니다. 약국에서 약 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약이 빼앗는 영양소가 뭔가요? 대부분의 약사는 모릅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가장 빠르게 사람을 죽이는 습관입니다. 물보다 중요하고 운동보다 중요하고 약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99%의 의사들이 이걸 놓칩니다. 바로 침묵이라는 독약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75년 추적 연구입니다.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를 30분 이상 하는 사람과 10분 미만인 사람의 수명 차이가 무려 12년이었습니다. 12년입니다. 어떤 약도, 어떤 운동도 이만큼 수명을 늘리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립된 생활은 치매 위험을 64% 증가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29% 높이고 뇌졸중 위험을 32% 올립니다. 암 발생률도 25% 증가합니다.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82세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했고 매일 운동하고 약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운동하고 식사도 잘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TV만 보셨습니다. 6개월 후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 다음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1년 후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년 후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뇌과학이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반대로 침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합니다. 이게 온몸을 공격합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 자녀가 멀리 사는 분, 배우자를 잃은 분, 은퇴한 분. 이분들은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아.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전화 걸기입니다. 자녀, 형제, 친척, 누구든 좋습니다. 단 3분이라도 목소리를 내세요. 밥 먹었니? 날씨가 좋네. 이런 것도 약입니다. 실제로 매일 전화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70% 낮습니다. 둘째,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성경이든 뭐든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소리 내어 읽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셋째, 동네 한 바퀴 돌며 인사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좋네요. 이 짧은 인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비타민제 열알과 같습니다. 넷째, 노인정이나 복지관 가기입니다. 가서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웃고 끄덕이고 가끔 한마디 하고 이것만으로도 수명이 5년은 늘어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혼잣말하기. 네, 혼잣말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이 반찬 맛있구나. TV에 저 사람 잘생겼네. 이상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혼잣말을 하는 노인이 안 하는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40% 높습니다.
이 선생님은 결국 요양원에 가셨지만 다른 분들은 달랐습니다. 86세 박 할머니는 매일 손녀와 영상통화를 시작한 후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79세 김할아버지는 노래방 기계를 사서 매일 노래를 부른 후 혈압이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83세 정 할머니는 유튜브를 시작해서 요리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가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 인사 한마디, 노래 한 곡.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최고의 약입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치명적 습관, 기억하시죠? 물을 안 마시는 침묵의 살인자, 걷기만 하면서 근육을 버리는 착각, 약이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것을 모르는 무지, 그리고 입을 다물고 사는 외로움이라는 독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물 한 잔 200ml를 마시세요. 그리고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났다 앉으세요. 1분이면 됩니다. 복용 중인 약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3분만 대화하세요. 단 10분입니다. 20분이 10년을 만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선생님,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가시면 100% 후회합니다. 왜냐고요? 다음 주 영상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의 치명적 부작용 토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약이 어떻게 당신을 망가뜨리는지 의사들도 모르는 진실을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치매 걸리는 사람들의 10년 전 습관을 다룹니다. 이미 시작된 치매의 신호를 10년 전에 잡는 방법을 공개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시면 이 생명 같은 정보를 놓칩니다. 옆에 종 모양 꼭 눌러주세요. 모든 알림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 버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